지난 시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음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양을 모른다고 명리를 공부를 못한다거나 못 푼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음양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으면 훨씬 명리의 관이 깊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음양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순환하고 균형과 조화를 꾀하고 만유의 만물에 존재하는 법칙이고 근원 법칙이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양이 이제 몇 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에 기본적인 근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양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이다라고 하면 어느 면이든지 간에 동전이다라고 하면 100원짜리 동전이다라고 하면 이게 앞면과 뒷면이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의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음양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사주팔자로 보면 보통 천간 네 글자를 뭐라 그럽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리고 지지 네 글자를 음이라고 합니다. 양은 드러나는 에너지, 드러나는 기운이고 음은 내재하고 감춰져 있는 에너지고 근데 이렇게 음양이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동전의 앞뒷면 같이 손바닥의 앞뒷면 같이 하나로 구성돼서 변화하고 작용하고 이렇게 현실의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천간지지의 작용이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다. 밀접하게. 근데 일견 보기에는 어때요? 존재하는 그 현상의 끝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딱 대립적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가장 음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는 상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태극도 상대성인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임산부들을 보면 이렇게 요즘은 다 초음파로 보든지 해가지고 태아를 다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산모가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태아 감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게 배가 남산만큼 이렇게 부르면 그거 뭐가 되기가 쉬워요? 딸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가 그렇게도 많이 안 부르고 이렇게 태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 같이 얼마 안 나왔으면 그거는 남자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엄마는 모성은 음이 되는 거고 남아는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음양이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많이 안 불러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아 같은 경우는 등적. 음이니까. 그러니까 배가 어때요? 더 불러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존재의 그대로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천간오합은 나중에 배울 텐데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운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운이 다른 기운이면서도 그 기운이 어떻다? 끌리게끔 돼 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존재하는 모습은 상반되게끔. 근데 그냥 어떤 반대편을 위한 반대 이런 게 아니고 존재의 모습, 존재의 속성, 존재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존재이고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존중을 안 해주고 왜 내 페이스를 추종을 안 해주느냐. 이거는 자기 욕심인 거지. 있는 그대로를, 그 모습을, 양은 음을 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면 그 가치를 이렇게 내가 억셉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서로 간에 그냥 어떤 균형적인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음양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음기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음이 가장 음이 커진 다음에 여기 해에서 가장 커지고 자에서 이 해의 수렴, 압축, 통일, 응축 했던 기운에 의해서 그 반발력, 반탄력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의 출발점, 시동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월, 자시 이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뭔가 이 변화의 시발점, 변화의 시초, 변화의 씨앗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오하고 자에는 이런 태극 운동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음기운이 가장 커져가지고 음기운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음기운의 안쪽에 양기운을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인자가 들어있고 겉으로 보면은 양기운이 만연하고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서는 음기운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씨앗이 들어있는 거고 이게 병호일주고 이게 병호의 모습이고 이게 임자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현상이 60개가 다 있다니까요. 사물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위아래로 붙으면 60개고 옆으로 크로스로 붙으면 1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위아래로 붙는 거, 내 일주로 붙는 거는 다 연월일시로 붙는 거는 60개의 세트가 있는데 내가 월에서 일로 올라가는 거는 120개의 세트가 있단 말이지. 이런 모습들이 이게 다 뭐다? 다 내 직업, 성향, 육친, 이런 것들을 다 판별해내고 구분해내는 아까 음양 같은 거 또 그리고 음양의 존재성, 속성 이런 것들이 그냥 크게 굵직굵직하게 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다 첫 번째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외명 내음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병호가 양중지 양에 일중지 양이면서도 왜 이미 여기는 한낮의 태양이지만 오화는 한낮의 태양에서 내가 그 양의 극성의 분열 발산을 끝내고 마치고 다시 음운동을 시작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막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태양의 염상지상을 놓고 물러설 줄 모르고 그죠? 이러한 그 적토마 현상이잖아요. 근데도 그 이면에서는 음이 시생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내음, 외양, 내음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병호가. 임자는 반대 성향이 있는 거죠. 반대 성향이.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에너지들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존재하면서 내지는 상반된 성향으로 존재하면서도 결국은 뒤에 나옵니다만 그 성향 에너지들은 전체에 내 손이라고 하는 또 동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공의 안쪽과 바깥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변화의 이런 속성, 법칙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지. 음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음양이 상대성으로 그런데 정반대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정없이 나눠도 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전 시간에도 봤지만 음과 양이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죠? 하늘과 땅.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양쪽에 치우친 이런 뭔가 봄, 여름에 어떤 분열 발산의 높은 것에 그래서 사실은 음양의 이론이 원래는
동양권이 이렇게 그 유교, 성리학, 이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자연의 법칙인데, 이거를, 약간 인사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대로 형상을 양은 높고, 음은 낮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남존여비라든지 산업공상이라든지 이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편향적으로 써서가 문제였던 거지, 원래는 평등 논리다.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음하는 이러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크게 보면 지금 지구적인 전체적인 운동성의 변화가 이렇게 그 뭔가 봄, 여름 운동을 마치고 가을, 겨울로 그러면서도 음기운이 많아지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여건이 신장이 되고 물론 여성 상위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족했던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지려고 하는 이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 땅에서부터 가을 겨울에서부터 높고 낮음 뭐 달과 해와 달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렇게 그 개념적인 이런 어떤 높고 낮음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뭐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명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제 연월일치가 있는데 연월일치가 있으면 그렇죠? 연월일치가 있으면 여기는 양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여기는 음의 영역인 거고 여기를 그래서 흔히 구분을 할 때 다 8글자가 다 내 건데 내 건데 이거는 내 환경적인 내가 살아가는 부모, 형제, 조상 또 국가, 사회, 직업 이런 거를 이쪽에서 많이 보고 양의 모습에서 양의 필드에서 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렇죠? 내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 말년, 중년 이후의 삶이라든지 또 내 내면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쓰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심리적인 걸로 보면 여기가 가장 깊은 자리일 수 있고 여기가 가장 먼저 드러난 자리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음양이란 말이에요. 이 음양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이 명조 내에서도 어떤 순서적인 부분에 위치적인 부분에 이런 음양의 에너지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별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천간에 드러난 에너지하고 지지에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난 에너지들은 항상 지지에 내 근거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지에 내장되어 있는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항상 천간으로 발현되고 드러나려고 해요. 드러나려고. 그래서 지지에는 이렇게 천지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장간도 있고 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형충에 의해서 그게 드러나고 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지지에 있는 것들은 천간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지장간이 드러나고도 하지만 그대로 있는 글자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삼합에 의해서 천간에 드러날 수가 있고 이렇게 월지가 삼합에 작용을 해서 연관이 돼가지고 뭔가 대운의 연결점을 이뤘다. 그럴 때는 그 10년 대운에는 이 사람이 어때요? 격이 바뀌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삶의, 직업의 지향성 이런 패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의 양하고 지지의 음하고가 음양으로 존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상호 혹은 작용을 한다. 상호에 서로 간에 어때요? 뿌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없는 천간은 또 천간 없는 지지는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천간이 지지에 제가 발용이라고도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생지라고도 얘기했어요. 이런 발용과 생지가 서로 간에 작용을 해서 이러한 팔자 명식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이런 그 어떤 대립적이면서도 상대적인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크게 보면 이를테면 일간의 성향이 그렇죠? 일간의 성향이 다 목화토금수 뒤에 배우려고 하는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양으로 목화토잖아요. 토 이렇게 그 갑병무 경
임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렇게 음으로 을정, 기, 신,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양의 성분이 딱 갈라지는 거죠. 양, 목이 되는 거고 양, 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건 양중지 양의 기운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음중지 음의 기운이면서도 양의 기운을 표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중지 기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양중지 양이 가장 강한 것이 병화가 되는 거고 에너지 자체가. 음중지 음이 일간으로 오면 수가 이렇게 그 개수가 이렇게 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 병화하고 개수를 이렇게 그 오양 중에 갑병무경인 중에 오양계양 오양의 모든 양 중에 병이 최라 그랬어요. 병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오음계음 계위지 오음계음 중에 개수가 가장 지극하다. 이 개수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우, 로, 비, 안개 뭐 이런 연무 이런 것 같지만 이게 더 세분하고 갈라지면 무토하고 합해가지고 대기가 돼. 더 갈라지고 더 세분하고 미립자 이게 되면 미립자가 되는 거예요. 미립자. 개수의 성분이. 그래서 이 개수는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공을 이루어지는 거고 이 태양은 모든 만물이 이렇게 그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잘 자랄 수 있는 흔히 이런 그 광합성을 해야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게 다 뭡니까? 음양의 모습인 거예요. 음양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음양들이 따로 존재하고 결국은 땅만 있어도 하늘만 있어도 이게 존재의 모습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가을 겨울과 봄 여름 그다음에 높고 낮음 그리고 바다와 육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존재의 완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음은 감추고 수축하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걸 이제 지지로 보면 이렇게 그 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해묘미라고 하고 사유축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목의 운동, 금의 운동. 그래서 목의 운동, 금의 운동은 또 이거를 물질 운동을 많이 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인호술하고 이렇게 신자진은 이거는 그 정신활동. 그래서 지지에서도 이렇게 좌오충이 있거나 천간에서 이렇게 정계가 있거나 올라가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정신적인 사고작용이 상당히 빈번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어떤 연구 심리라든지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고치고 수축하고 파고들고 그런 성향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평이라고 하듯이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듯이 수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그 균형을 이루고 내면의 어떤 그 이치를 궁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소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판단하고 이렇게 어떤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법조계 계통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음양에서 나오는 거야. 음양에서. 그러니까 음양이 간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음양이 다예요. 다 나눠지는 모습들이 썸을 하면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 음양으로 존재를 한다. 음양으로. 그래서 음양을 나누면 사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상은 충기이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십천간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 오행 중에서 이거를 붙이는 거지, 자연의 본래의 모습은 사행을 합니다. 사행인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있으려면 어떤 터전이나 공간이나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 공간에 나가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음양작용이 있다라는 거는, 유무형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터전이, 공간이, 무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대가 무토하고 기토인 거예요. 그거를, 그 에너지가 뭔가 중간적인 형태, 음운동에서 양운동의 전환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십천간 12지지에서는 세분을 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구분을 했을 뿐이지, 원래 자연의 모습에서는 충기, 목화금수가 서로 간에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목화금수가 인지가 되고 감지가 되려면 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라는 것이 빅뱅에서부터 우주먼지가 쌓여가지고 이 지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래서 생명체가 생겨나는 거고 변화가 생겨나는 거고 유형화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이렇게 물질적이나 현실적, 이게 음의 모습이고 기적이며 정신적. 그러니까 명조 내에서도 수화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러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은 부드러움, 거칠고 뭐 예를 들어 수동적, 적극적, 인공적, 자연적. 성향적인 부분도 음의 에너지는 내부 지향적, 아니면 금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리는 에너지보다도 추수하고 거둬들이고 이렇게 회귀하고 그런 성향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이 그대로 내 자녀, 배우자, 직장에서의 어떤 내 진로, 사회에서의 내 직업, 이런 동태들 성향들하고도 다 이렇게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이렇게 음기운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뭐 영업을 맡긴다든지, 뭐 이렇게 외교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그러면 좀 역량 발휘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물론 나중엔 칩성으로도 보고 다 전체적인 배합으로도 보겠지만 크게 음량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은 뭐 여성적이고 남성적이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세상에 여자만 있어도, 세상에 남자만 있어도 이 생명체의 생태계는 어떻다?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상반되게 존재를 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하나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고 어우러지게 조화스럽게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존재의 어떤 상반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배합과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상대성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을 위한 대립이나 상충을 위한 상충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걸 해겔은 그 정반합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정이 있으면, 태제가 있으면 이 태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안티태제가 있고, 그리고 이 안티태제에서 이렇게 신태제, 이렇게 합해.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라든지 인류 역사의 발전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죠. 다 설명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 세계가 겪고 있는 어떤 많은 그런 문제성이라든지, 루나하고 테라? 50조까지 갔다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어쨌든 달의 눈물인가? 그 루나를 달이라고 하거든. 그렇죠? 달의 눈물을 그 50조면 어떤 사람들인가는 그게 완전히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99.9999%가 1센트까지 떨어지고 날아갔다는데, 피눈물은 누군가는 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시점적으로 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 역사에는 그런 선구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도가 있었고 뭔가 한번